주간 있었던 이슈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이슈 체크. 매주 수요일마다 한 주간에 일어났던 각양각색한 이슈와 정보들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전달하는 시간, 이슈 체크입니다. 하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사회에 영향을 일으켰던 다양한 분야의 이슈들을 중립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여 전해드리는 시간, 이슈 체크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특수활동비 1억 원 뇌물수수 혐의, 최의원 출석 거부, 배우 박수진 병원 특혜 논란, 서울 지하철 9호선 노조 해결, 마지막으로 26년 만에 재회한 쌍둥이 자매 소식입니다. 연예인에 관한 차별 및 편견을 통한 사례가 계속해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연예인은 금수저, 시민은 흑수저라는 말이 퍼져나가면서 억울한 네티즌들의 울분을 샀습니다. 메인 소식에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할 전 아나운서 주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어제 오전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최 의원 측은 이날 국회 본회의 일정상 불가피하다며 예산안 표결이 끝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어제 5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의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최 의원은 애초 지난달 28일 검찰 소환 조사를 통보받았으나 공정하지 못한 수사에 협조하기 어렵다며 응하지 않았고 뒤이어 29일 소환 일정에도 통보식으로 거부했고 이달 5일과 6일에는 협의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출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이 시기 국정원장이던 이병기 전 원장으로부터 이현수 전 기획조정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하라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자소서를 제출받은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예산 편의를 바라며 예산 편성권을 진 정부 책임자에게 일종의 로비 개념으로 특활비를 건넨 만큼 대가성을 지닌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최 의원은 국정원에서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배용준 씨와 결혼한 배우 박수진 씨. 인큐베이터 새치기 논란이 일어 SNS에 자필 사과문까지 올렸지만 논란은 잠잠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박 씨는 지난해 11월 첫째 아들을 한 달 일찍 출산했습니다. 당시 아기는 인큐베이터에 머물며 건강을 회복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병원 측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유명 온라인 맘카페를 통해 퍼졌습니다. 박 씨가 출산했던 병원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가 사망하면서 해당 병원과 의료 분쟁을 예고한 A 씨가 글을 올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그 내용이 부풀려졌습니다. 박 씨가 새치기를 해 순서대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사망했다는 끔찍한 루머까지 퍼진 겁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지난달 30일 자필 편지를 통해 해명과 사과에 나섰습니다. 음식물 반입에 대해서는 반입 가능한 구역까지만 갔을 뿐 중환자실 안으로 매니저가 들어가거나 음식물을 반입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박 씨 부모님이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간 것은 사실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큐베이터 새치기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신생아실에서는 교대로 돌아가며 부모만이 출입이 가능한데 조부모까지 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다시 커졌습니다. 네티즌들은 병원 책임이 크다. 병원이 제일 잘못했고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혜택을 누린 박수진 씨도 잘못이라며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 9호선 노조의 부분 파업이 오늘 막차 운행을 끝내는 가운데 서울시는 9호선의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차량 100여량을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삼전 사거리부터 보훈병원까지 9호선 3단계가 내년 하반기에 개통되면 이용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100여량을 추가로 투입해 모든 열차 편성을 6량으로 바꾸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렇게 되면 9호선의 혼잡 문제는 전면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는 그러나 노조가 요구하는 인력 증원이나 근무 형태 변경은 민간 사업자인 운영사의 고유 업무 범위로 노사 협상을 풀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년 10월로 예정된 9호선 운영사의 관리 운영 계획인 승인 과정을 통해 9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행사나 운영사의 개선을 요구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외동인 줄만 알았던 자신에게 자신과 똑같은 가족이 있다면, 혹은 몇십 년 만에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나게 된다면 과연 그 기쁨과 감동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출생 뒤 26년 동안이나 따로 살아온 쌍둥이 자매가 인구 통계를 조사하던 공무원의 도움으로 재결합에 성공했습니다. 지난달 장수성 공무원은 지역 인구 통계를 조사하다 타이저우 지역의 양이라는 여성과 우시 지역의 페이라는 여성과 지나치게 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여성의 출생 신고일은 1년 정도 차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쌍둥이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공무원은 양 씨를 불러 쌍둥이 자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놀랍게도 어릴 때 집안 사정으로 인해 강제 입양이 보내졌고 쌍둥이가 있다는 사실을 들었지만 도무지 찾을 방법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쌍둥이로 추정되는 페이의 얼굴을 보여줬고 놀란 양 씨는 바로 남편에게 이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양 씨는 이 사람 어때? 예뻐라고 보내자 남편은 너잖아 당연히 예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조차 두 여성을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닮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양과 페이는 서로 동의하에 DNA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친자매로 나타났습니다. 26년 만에 다시 만난 자매의 부모 근황을 알기 위해 경찰이 조사한 결과 아이의 부모가 아들을 원했지만 쌍둥이 딸을 낳자 실망했고 각자 따로 아이들을 입양시켰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주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2017학년도 2학기 이슈체크 마지막 종료 방송이었습니다. 사랑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한 주간에 일어났던 각양각색한 이슈와 정보들을 중립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전해드렸던 시간, 이슈체크였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주진희, 연출의 이지아, 기술의 송화은, 여러분과 2017학년도 2학기를 함께한 전 아나운서 주진이었습니다.